안녕하세요, 노부시입니다. 오늘은 승천보에서 백수해안도로에 가는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거리는 130km, 고도는 1250m가량입니다. 인포에서 출발한다면 140km쯤 되겠죠? 길이 어렵지 않고 큰 어필이 없어서 처음 가는 분들도 도전하기 쉬우실 거예요. 승천보 바로 옆 품장 가는 길로 빠집니다. 쭉 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 동신대학교로 내려갑니다. 큰 사거리가 나오면 광주 영광 방면으로 우회전합니다. 승천보에서 동신대학교까지는 5km가량이고 동신대에서 광주 삼도동까지 10km쯤 양내리막과 약어필을 끼는 낙타등 코스가 등장합니다. 나주 봉황 코스 느낌인데 새 길이라 포장 상태가 좋고 차량이 없어서 운동하기에 좋습니다. 앞서 끌던 오종호님이 교대를 넘겨주고 아주 잠깐 동안 끌어봅니다. 20초 정도 버티다가 바로 넘겨줍니다. 마음만은 항상 오래 끌고 싶어요. 김승욱님이 교대를 받아주네요. 이때 뒤에 붙는 게 가장 힘들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 핏발로로 전향합니다. 앞에 계신 김승욱님은 기변 후 기량을 엄청나게 올리고 계신데요. 자전거가 바뀐 효과도 있겠지만 열정이 수직 상승하여 정말 열심히 타신 덕인 듯 합니다. 약어필을 끼는 낙타등 코스의 장점은 이렇게 내리막에서 붙어가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어필에서도 보통 급하게 속도를 올리지 않으므로 붙어서 간다면 다소 편하게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뛰던 심장도 잠시 진정시켜줍니다. 파워 거진 노봇은 상태를 보아하니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이 빠질 것 같네요. 가을이라 바람도 제법 있었는데 다들 정말 잘 타네요. 부럽습니다. 앞에서 끌던 재훈이 뒤로 빠졌네요. 저는 계속 교대를 앞에서 받기만 했어요. 남편은 복귀길에 무릎 통증으로 이 구간이 정말 힘들었답니다. 물론 저는 중간 지점부터 쭉쭉 흘러서 계속해서 일행들과 남편이 주워가 주었답니다. 쭉 직진하다가 삼도동에서 영광 방면으로 좌회전합니다. 송산 유원지에서 출발할 경우 이 길을 지나게 됩니다. 작년만 해도 공사 중이라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포장이 끝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좋은 길로 달릴 수 있습니다. 잠시 직진하다가 외치제로 빠집니다. 그대로 갈 경우 22번 국도로 진입하는데요. 라이딩 인원이 적어 다소 안전한 지방도를 이용합니다. 외치제는 짤막한 어필입니다. 1km도 안 되어서 치고 올라가도 좋지만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 멤버들 사이에서 어필은 쉴 수 있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바로 앞에 끝 지점이 보이죠? 다들 힐링 라이딩이었다고 하는데 노봇은 어쩐지 초반부터 심박이 심상치 않네요. 우측의 남편은 평소 페달을 눌러 밟아서 그런지 오는 길 오른쪽 무릎 통증이 생겼습니다. 부위나 증상을 보니 장경인대염 같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 왼발로만 페달링 하다가 양쪽 다 쥐가 나서 굉장히 고생했답니다. 드디어 올라와서 외치제를 신나게 내려옵니다. 이곳이 돌아올 때는 복병이 되곤 합니다. 힘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등장해서 언제나 힘들게 올라가곤 합니다. 이대로 직진하여 한평 월야와 해보면을 지나치면 밀제 어필을 오르게 됩니다. 월야와 해보는 면 단위라 차도 사람도 제법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밀제 어필은 2km에 140m로 평균 경사도 6.9%인 구간입니다. 시작 전부터 심박이 180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급한 경사가 없어서 그냥 쭉 올라가다 보면 정상을 맞이합니다. 저도 처음 경험한 어필이 밀제였는데요. 초보자들에게도 무난한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휴게소를 지나면 조금만 더 가면 도착입니다. 이 시즌 밀제를 오르면 양쪽으로 만개한 꽃무릇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불갑사까지 쭉 심어져 있답니다. 꽃무릇들이 정말 예쁘죠? 상사화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앞서가는 재훈이 보이네요.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쫓아가 봅니다. 샤방 라이딩이 아닌 경우 전 항상 심박이 높은 편인데요. 최고 심박이 193 언저리인데 언제나 170을 기본으로 넘나듭니다.
라이딩 후 로그를 보면 3분의 2 이상을 역치 영역이 차지하곤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대부분 템포 라이딩 그리고 아주 조금의 보통 영역인데요. 항상 고통받는 로봇입니다. 재운을 지나치고 정차된 차가 있어 좌측으로 피해서 정상에 도착합니다. 팩트코도는 제법 있는 코스이지만 대부분 낙타등과 작은 어필들이기 때문에 밀재만 쉬엄쉬엄 올라간다면 어렵지 않은 코스입니다. 다운힐 후엔 불갑사 방면으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로드에 입문하기 전엔 4년 정도 달리기를 꾸준히 해서 높은 심박으로도 2-3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후론 젖산이 쌓이는 건지 체력이 털려버리는 건지 항상 흘러버립니다. 80km 이상 가는 운동봉에서는 마지막에 매번 흘러서 다리가 굳는 것 때문일까 하고 오늘은 기어를 쭉 이너에 넣고 탔는데요. 케이던스도 평소보다 높였습니다. 평소 안 하는 주행 방법이어서인지 백수해안도로 넘어서부터 고관절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페달링을 적응해 보도록 해야겠어요. 이쪽 불갑사 입구가 보이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불갑 저수지로 꺾어야 합니다. 직진해도 되지만 불갑 저수지는 경치도 좋고 길도 재밌답니다. 남편은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오늘 다리에 부하는 별로 없었는데요. 페달링이 잘못된 건지 안 타던 방법을 써서인지 주르르륵 흐르는 로봇을 계속해서 기다려준 앞에 멤버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측에 불갑 저수지가 보이는데요. 오늘은 정신없이 달리느라 카메라를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같은 코스를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있답니다. 영상 끝에 붙여 놓을게요. 이곳 내리막도 11-12% 경사가 있어서 복귀할 때 기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랐다가 꾸역꾸역 올라온 경험이 있네요. 재밌는 코스입니다. 쭉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순용제를 올라갑니다. 순용제 역시 아주 작은 어필이에요. 고도가 70m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행들은 앞서서 가고 로봇은 스스로에게 힘내라고 외쳐주고 싶네요. 심박이 계속 높은데 다운힐이나 또는 양내리막에서 피를 빨 때는 조금씩 회복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순용제는 큰 길가라 다운해서 직진하기가 쉬운데요. 그럼 영광읍으로 가게 되어서 차량 통행이 다소 많아집니다. 저희는 바로 좌회전해서 군서면으로 빠집니다. 불갑사까지는 꽃무릇이 만개 있었는데요. 이곳부터는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서 정말 예뻤습니다. 하늘도 맑고 정말 가을 날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쭉 직진하면 백수해안도로 이정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답니다. 이정표만 따라가도 해안도로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승천포에서 백수해안도로 시작 전까지는 65km가량입니다. 주변을 구경하면서 물론 안전하게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본인은 힘들어 보이지만요. 낙타등 코스를 아주 경쾌하게 오르는 오정호님이 지나가고요. 쭉 가다 보면 영광대교가 보인답니다. 백수해안도로 본격적인 코스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